반갑습니다. 저는 마산종합사회복지관 박은석 관장입니다. 참 어려운 그러한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대면으로 만나서 상담도 하고 또 가족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상담 기능들이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고 했지만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제 비대면으로 이번에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해결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마산종합사회복지관 사회교육 받으시는 모든 가정들, 늘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우리 마산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하고 있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20기 우리 가족 행복 씨앗학교 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모든 생각들을 다 옳은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우리 선생님, 강사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을 모셨으니까 강사 선생님의 그 교육을 받으시면서 더 나은 행복을 쌓아 올라가는 그런 귀한 가정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잘 찾아서 더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시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돈독한 그런 가정을 만들어 나가시는 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산복지관 20기 부모교육을 진행할 황경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실제 대면 수업을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색하겠지만 저도 무척 어색하고 지금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도 우리 다시 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부모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부모교육의 제목은요, 부모자유학교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부모자유학교라고 지은 이유가 우리가 이제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 또는 나도 부모가 처음이라 이런 이야기들처럼 부모가 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5집이 있다면 그 집에 만약에 가족들이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져 있다면 각 집마다 부모 된 이유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자녀들과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목을 부모자유학교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부모자유학교는 부모됨의 자기 이유를 찾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교육 강의안을 만들면서 이론적으로는 대상관계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제가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부모 교육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5차시까지 5회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아는데요. 저희가 한 3, 4회기쯤 들어가면 이 대상관계에 관해서 부모 교육을 가지고 연결하는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1회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기의 제일 처음의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가족관계 또는 나의 가족에게 나의 어떤 자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회기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제일 처음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잖아요. 부모교육을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인데 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부모에게 오시면서 이제 대부분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냐 그러면 자녀의 행동을 어떻게 수정할까 이런 식으로 그 변화의 주체가 자녀가 되는 것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부모교육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랑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시작점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모교육을 와서 자녀가 변하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변화보다는 부모의 마음가짐이나 부모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먼저 변해야 자녀 교육에 훨씬 효과적이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20대 초중반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2살, 5살 때 상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럴 때 그 전에 이제 상담 공부를 제어보고 제가 상담 공부를 하게 된 어떤 우리한테 이렇게 그 영향을 끼친 동화책이 있는데 그 책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해드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부모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녀위니에 관한 동화책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저희 부모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21년 전에 저를 부모교육에 참가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상담자의 자리까지 이끈 책입니다. 이게 보시면 제가 스캔 뜬 책인데요. 소개마을 도서관 그렇게 도서관에서 빌렸다는 것까지 제가 표시를 해두었네요. 마녀 위니가 있는데요. 이 위니는요, 검은색을 무척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모든 자기 건물이라든지 집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녀 위니가요, 또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 고양이입니다. 이름은 고양이 윌버래요. 이 윌버도 검은색 고양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윌버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있으면 괜찮대요. 왜냐하면 녹색 눈이 마녀 위니에게 이게 표시가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마녀 위니가 넘어질 때가 있는데 언제 넘어지냐 그러면 윌버가 눈을 감아버릴 때랍니다. 그렇게 되면 마녀 위니는 모든 가구가 다 까만색이기 때문에 고양이도 까만색이라서 발에 자꾸 걸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속상한 마녀 위니는 어느 날 자신이 갖고 있는 요술을 하나 뿌립니다. 수리수리 마수리를 한 거죠. 그래서 고양이를 녹색 고양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녹색 고양이로 만들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온 집에 이 녹색 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녀 위니는 자신이 검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몹시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마녀 위니는 윌버를 집 밖에 있는 풀밭에 내어 놓습니다. 밖에 나가서 놀아라 이 말이죠. 엄마 성가시니까. 네. 그런데 이 윌버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변하기를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엄마 마음대로 마녀 위니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고 또 색이 녹색이니까 이제 성가스럽다고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이 윌버가 집에를 이제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됐던 마녀 위니가 풀밭에 있는 윌버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수리수리 마수리 그래가지고 윌버를 바꾸어 버립니다. 총 천연색으로요. 그러니까 이 윌버 입장에서 너무 속상해서 진짜 집을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보이세요? 나무 위에 올라갔더만은 온갖 새들이 다 네가 누구? 뭐 이런 걸 물어보죠. 그래서 참 슬퍼하는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집에도 안 들어오죠. 너무 속상하니까. 마녀 위니는 윌버가 속상한 줄 아니까 다시 마술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윌버를 다시 본래의 검은색의 고양이로 돌려두었죠. 그런데 이제부터 마녀 위니가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 윌버를 집에 다시 들른다면 아까 제일 처음부터 그 일들이 반복될 거잖아요. 그래서 위니가 마음을 먹고 다시 수리수리 마수리하는 마술을 뿌립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마녀 위니가 어떤 마술을 뿌렸던 것 같습니까? 자, 보시면 마녀 위니는 이런 마술을 뿌렸습니다. 어떤 마술을 뿌렸냐 그러면 자기 집을 기존의 검은색에서 총 천연색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찌 보면 단순한 동화책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이들을 이제 어릴 때 키우면서 나는 항상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이 집이라고 하는 거, 가정이라고 하는 거, 부모라고 하는 거, 이 부분부터, 이 체계부터 먼저 변화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저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준 책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부모 교육을 오면 첫 번째 목적이 자녀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녀를 지금보다 더 좋은 상태로 변화시키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감명을 받았던 책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사시면서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데 영향을 준 책이나 아니면 대중매체 중에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고 있으면 실제로 대면 수업을 하면 이런 데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제 말을 통해서 한 번쯤은 내가 지금 부모로 역할을 하는데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지?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먼저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수업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뭐가 보일지 제가 보는데요. 화면에 그림이 하나 보일 겁니다. 네. 제목은 가족의 현재 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1번 사람은요, 여기에 나무 위에 있습니다. 2번 사람은 어디냐 그러면 그네에 앉아 있습니다. 3번 사람은요, 오른쪽이죠? 오른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4번 사람은요, 1번 사람의 밑에 손에 뭘 든 것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5번 사람은 나무의 제일 정중앙에 양팔 벌린 채로 있습니다. 6번 사람은요, 5번 사람의 왼쪽 편이죠. 여기에 있네요. 7번 사람은요, 5번 사람을 기준으로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8번 사람은요, 1번 밑에 있고요. 어디서 이게 계단이라고 할까요? 상자 등이 옆에 이렇게 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9번 사람은요, 1번 위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사람은요, 땅 위에서 뭔가를 쳐다보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데요. 잠시 그 시간을 가지고 자기 가족이 지금 현재 이 그림 속에, 나무 그림 속에 10명의 사람들 중에 어떤 모습과 조금 비슷한지, 그냥 이거는 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다 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할 때 지금 남자입니다. 어떤 그림은 보시다시피 조금 남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그림은 여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림을 소개할 때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냥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자더라도 남자 모습을 한 번호를 고르셔도 된다. 또는 우리가 내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여자 모습을 한 번호를 골라도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칸에 보시면요.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에 제일 처음에 나라고 적으시는 겁니다. 나라고 적으셔서 나는 이 10명의 사람들 중에 어떤 번호에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이렇게 번호를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시간 여유가 되시면 이 밑에 조금 빈칸에 왜 나는 나 자신을 몇 번의 사람이라고 했는지 이런 것도 적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교육을 가서 이 그림을 가지고 가면 어떤 분들은 자신을 4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당신은 4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집에 가족을 위해서 나는 뭔가를 하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는 4번이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걸 다 하셨다면 2와 3과 4가 있는데 여기 칸을 더 만들어서 5나 6으로 연장하셔도 됩니다. 자, 2에는 자기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지금 그냥 생각나는 사람 이름을 적는 겁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을 적고 네 번째도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는 배우자를 적을 수도 있고 큰아이라고 적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 번호를 또 찾아서 자기 번호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 만약 배우자가 2번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 배우자는 몇 번에 있는 사람 같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만약에 3명이고 배우자가 있는 5인 가족이라면 여기 칸에 한 칸을 더 넣어서 5까지 만들어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 가족을 내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넣고 있는지, 어떤 번호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한 사람이 꼭 한 번호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2가지 이상의 번호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복수의 번호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한번 내가 우리 가족들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번에 두 번째에 누구를 적으셨고 세 번째, 네 번째 순수상 어떤 순수로 적으셨나요? 그런 거라든지 또는 번호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본인과 비슷한 번호를 준 가족이 있다면 왜 그 가족에게 그 번호를 주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또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는데요. 아까 여러분들이 번호를 주면서 내 가족을 이제 한 번쯤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셨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화를 해보자는 겁니다. 구체화를 해보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해주고 있는 게 뭐지? 실제 어떤 육체적인 걸 해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뭔가를 해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큰아이한테 빨래는 해주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관심은 줘. 제 기준으로 지금 적은 겁니다. 아이들이 커서 밥을 해주거나 그러지는 제가 않더라고요. 본인들이 식사를 다 알아서 뭐 챙겨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빨래는 해줘.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직 직장 초년생이기 때문에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 제가 아침에 출근하나 안 하나는 꼭 챙겨오는 것 같더라고. 혹시나 지각하거나 뭐 그럴까봐. 이런 것들은 내가 해주고 있어요 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꼭 첫 번째 첫 아이를 할 필요는 없는데요.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이 만약에 3명이라면 3개 정도를 내서 한번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네, 우리 큰아이한테는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는 뭘 해주고 심리 정서적인 거는 무엇을 해주고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아이가 있다면 작은 아이한테는 어떤 걸 해주는지 그 다음에 큰아이한테는 큰아이는 아까 저희들이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작은 아이한테는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주는 것들은 했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과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과 어떻게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큰아이 이야기에 밥 해주기가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빼버린 건데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큰아이에게 빨래 해주고 관심 주기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은 어떨까라고 제가 내한테 물어보니까 참 사랑스럽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한편 너무 조금 애가 고직식한 면이 있으니까 내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규칙에 얽매이려고 내가 너무 조금 모범생으로 키워버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안타까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번호로는 세 번째네, 그죠? 가족에 대한 나의 감정인데, 이 부분에 보시면 내가 그 가족에게, 해당 가족에게 뭘 해주고 있고,
꼭 그 행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가족원에게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걸 다 하셨으면요, 부모인 내가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을까요?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제가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를 큰아이로 뒀기 때문에 큰아이에게 대한 것으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큰아이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나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이걸 강의를 만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큰아이는 저한테 건강을 조심해라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아이는 뭐 간식을 사주거나 이럴 때 제가 뭐 이렇게 음식을 함부로 먹는 거, 패스트푸드 먹고 이런 것들을 저한테 아주 야단을 많이 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조금 건강한 간식을 챙겨주는 것들을 저한테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큰아이가 저한테 해주는 거고요. 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와 또 연결해서 이겁니다. 이 큰아이는 나에 대한 감정은 어떨까? 큰아이가 엄마인 나를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얘는 제 건강을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엄마가 본인의 그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는 큰아이 하나만 뒀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우리 작은아이는 나하고 무엇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지? 그때 이 아이가 나한테 어떤 감정을 주로 느낄까 추측해 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추측해 보는 거는 공감 연습을 하는데 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가족 관계를 우리 가족이 어떤 위치,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먼저 한번 가족 관계를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결국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죠. 우리는 가족원끼리 뭔가를 주고받기도 하고 감정도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부모에게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자식을 위해 산다. 자녀를 위해 나는 희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위해서 살고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는 인간은요 아주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매 순간 자기를 위해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잘 키워진 자녀가 있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잠을 안 자고 기다리는 것도 내 걱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거지,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이 편하고자 하는 내 자신을 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건강한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 마음을 잘 살펴봐서 내 마음이 언제 제일 편안하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 마음을 알려고 하면요, 내 마음은 어떻게 생겼는지, 언제 생겼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회기 동안 부모교육을 생각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소중한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 이야기를 하죠. 아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것들을 본격적으로 이 공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저희들이 하나 이제 볼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의 부모로서의 모습을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부모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은요, 어릴 때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셨나요? 어떤 부모님들은 이 질문에 대한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랑 공감 잘 해주는, 또는 아이가 원할 때 원하는 거 아낌없이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부모가 되기 전에 또는 부모가 되시면서 어떤 부모가 되시려고 했습니까? 자, 그 다음 질문은요, 이 질문하고 연결을 해보세요. 현재 나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었는지를 제가 물어봤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어렸을 적, 저희들이 원가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도 합니다.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거죠. 우리에게 어떻게 참 열심히 사시는 부모였어요 하는 게 제 기억 속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 기억 속에 저희 아버님이 좀 많이 편찮으셨거든요. 자주 편찮으셨기 때문에 아픈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저한테 참 불안을 주던 부모였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질문을 제가 왜 하느냐고 하면 요거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습과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그 영향을 끼친 것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또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부모가 되고 싶었냐요?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보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나는 어찌됐든 안 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낌없이 해주고 싶어. 이게 나의 부모됨의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부모님, 제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의 모습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를 이렇게 해보면요. 이 앞전에도 금방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편찮으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열악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처럼 경제적으로 이렇게 그 힘든 상황이 아니고 어찌됐든 열심히 살아서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해주려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참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유사점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신체적으로는 조금 건강하지 못한 것들은 조금 비슷하지 않나 이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부모로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내 원가족에서의 부모의 모습과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되고 싶었던 부모의 모습으로 지금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으로 살고 계시나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늘의 어찌 보면 마지막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부모교육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그 부모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건데요. 이 내용은요, 천설, 정신과 의사이면서 자녀교육에 대한 책을 아주 많이 쓰신 분의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제가 참 마음에 드는 이야기인데요. 부모인 나도 부족하고 아이도 부족하다. 인간은 누구나 다 불완전한 존재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도 괜찮고 아이도 괜찮다. 그래서 이 부모교육을 배우려고 하시는 목적이 너무 완벽하거나 너무 완전해지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부터가 부모교육의 가장 첫 걸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여러 번 했던 이야기예요. 어쩌면 반복일 수도 있는데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자녀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잘 키운다는 것은 부모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물론 아이 자신도 행복하게 하는 거지만, 근데 우리 보통 말할 때 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을 조금 더 확장하고 조금 더 솔직해져서 부모인 나 자신도 위한 것이라는 걸 인정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념은요, 인간은 아이라고 되어 있는 책을 사람이라는데, 우리들의 모든 행동에는 좋은 의도가 있다, 좋은 점이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이가 나에게 보여주는 좀 부정적인 행동에도 의도가 어쩌면 감정적으로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찾아보자 하는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를 같이 하시면서 우리 아이 행동 밑에는 뭐가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는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 돼 있잖아요, 그죠? 아이가 엄마 머리를 이렇게 잡아 당긴다든지 친구 장난감, 조금 더 어린아이 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 장난감을 갖고 뭐 이렇게 칩한다든지 빼뜨려 온다든지 이런 게 행동은 물론 나쁘기는 하지만 마음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랑 같이 놀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장난감이 자기도 갖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인정해 주지만 행동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이죠. 아이는 기다려주는 부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의 기다림이 더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또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부모의 아까 우리가 첫 수업 시작할 때 한 이야기죠. 부모의 마음이, 부모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야 아이들을 기다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만유민이를 소개하면서 아이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도 이런 겁니다.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라, 뭐 경청해라.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배워서 실천을 하려고 참 노력했는데, 특히 이제 아이의 다른 부모에 대해서는 제가 실천이 좀 비교적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울 때 제가 아이 마음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책에는 분명히 아이고 네가 속상하구나, 네가 슬프구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해라고 돼 있는데, 다른 상황에서는 내가 그것들이 참 잘 되는데 그 아이가 감정이 슬플 때 제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지? 라고 이제 보니까 기다려주지도 못하겠죠, 당연히. 뚝뚝 그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가서 또 나를 가르치던 선생님한테 물어도 보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거를 제가 발견했냐 그러면, 저희 부모님 세대가 다 그러시기도 하겠지만 워낙 바쁘고 열심히 사셨으니까 제가 우리 부모한테 받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울지 말하는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런 교육이 좀 엄하셨어요. 그래서 뭐 우는 소리를 한다든지, 흔히 이제 경상도 말로 짜는 소리라고 하는데, 짜는 소리 하면 네 말 안 들어줘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울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도 제가 어릴 때 내가 받은 대로 우리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일 때 제가 그 아이 마음을 공감해 준다든지 아니면 기다려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이런 공부들을 좀 하게 될 겁니다 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알고 다스린다면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도 있고, 걱정되는 말을 너무 빨리 하지 않고 여유 있게 지켜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결국은요, 부모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행복하게 해야 자녀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흔히 듣는 말들 있잖아요. 부모가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과 달리 5년 뒤가 된다면 어떻게 살고 싶나요? 하는 질문들을 이 책의 저자 서천석 선생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게 이제 비대면으로 동영상으로 만나고 있지만요. 순차적으로 이제 여러분의 생각할 거리 또는 행동할 거리를 제가 준다면 여러분들은 다음 주까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는데 이게 첫 번째 강의는 아니에요. 대면으로 이 강의를 참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분이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세계 여행을 가겠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일주일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만약에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아주 사소하지만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녀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때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서 실현 가능하도록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 친구랑 여행, 영화 보기 이런 거 하시면 친구가 못 가면 내가 그 계획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영화 보기 이런 식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생각을 좀 하셔서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힘든 부모인 나 자신을 내가 먼저 위로하고 지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프로그램의 1회기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회기 부모교육을 다 했습니다. 주제를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모교육을 배우기는 하지만 결국은 부모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과제처럼 내어드린 것은 부모 자신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좀 해라. 실제적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무언가를 해라. 근데 이게 막연하거나 아니면 너무 허황되지 않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걸 해라 하는 게 제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안내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앞부분에 이런 걸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려고 하면 내 마음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마음의 생김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 마음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